두 번째는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26페이지. 아니요, 유튜브. 다낭식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와 문자가 무엇으로만? 곱셈으로만. 제곱 없이요? 곱셈으로만 되어 있는 식을 다낭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 곱하기 y. x 곱하기 y 이런 게 다낭식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2x 제곱 y라고 쓰는 거죠. 우리는. 그쵸? 이런 식으로 숫자, 문자가 곱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낭식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참고로 다항식이 보면은 다항식? 이 다항식들을 뭐 하는 거? 덧셈 뺄셈으로 해놓은 거.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는 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사칙 연산. 으로만 연결된 것 같은데요. 사실 뺄셈도 덧셈이 한 종류죠.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y라고 하는 게 x랑 마이너스 y를 덧셈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뺄셈도 덧셈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뭐 뺄셈까지 넣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뺄셈은 덧셈이다요. 그거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이런 게 이제 다항식인 거고요. 다항식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다항식 관련된 곱셈과 나눗셈 멋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것까지 있는 거 하겠습니다. 원래는 간단해요. 거기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xy의 제곱 이게 다항식인 건 이해가 가죠? 7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니까 그렇죠? 얘에다가 3x제곱 y 이것도 이제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죠? 요거 두 개를 곱셈하라 이런 거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 게 뭐예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게 그렇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생각보다 쉽네. 내용은 이게 결국 아까 했듯이 7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의 뜻이고 얘는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잖아요. 그렇죠? 이게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다 뭐예요? 다 곱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자. 7 곱하기 3 21 곱하기 x가 몇 번이야 총?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x 4제곱 곱하기 y는요? 한 번? 2번 나오네 그치? y제곱 이해가죠? 따라서 정답은 뭐 하면은 21x 4제곱 y제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중간에 곱하기 기호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채점할 때 보니까 어떤 학생이 곱하기 기호 생략하지 않고 그냥 냈던데 일단은 맞게 했습니다만 곱하기 기호 생략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있을 건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우리가 요령을 캐치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빠르고 간단하게 하기 위한 요령은요. 바로 이겁니다. 숫자끼리 문자끼리. x끼리 y끼리. y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 곱셈하라 이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코끼리. 이해가죠? 아. 끼리끼리 곱셈해라. 그래서 숫자가 7 곱하기 3이네 21. 이거 x가 한 개네? 잘못 썼네. 이거 x 한 개인데 x 1제곱이네. 이거 세제곱 되겠네. x가 총 한 개, 두 개니까 총 세 개. y도 두 개, 한 개니까 세 개. 이해가죠? y가 두 개구나. y가 두 개구나. y가 세제곱이네요. 이렇게. 미안해요. 이거 배우지 않았어.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x가 아니 숫자끼리 곱한 건 얼마? x끼리 곱한 건 얼마? y끼리 곱한 건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쌤처럼 방금 길게 풀었을 필요 없이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걸 잘 듣고 나면 필수제 1번이 쉽게 풀릴 거예요. 맞아요. 1번은 이거 맞아요. 왜 갑자기? 3a 제곱에다가 4b 세제곱을 곱하래요. 숫자끼리 곱한다. 3 곱하기 4네 얼마? 네. 12. a끼리만 곱한다. a는 앞에만 두 개 있고 뒤에는 a가 없죠? a는 두 번밖에 없고요.
B 같은 경우는 뒤에만 3개 있고 앞에는 없죠? B는 세제곱.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빨리 할 수 있겠죠? 계산을? 네. 아니요. 2번 같은 경우도 7x제곱에다가 2xy제곱을 곱한대요. 그러면 14. 숫자끼리 곱하니까 7이 14고요. x는 앞에 x제곱, 뒤에는 x 1개 곱하면 x가 총 3개가 될 겁니다. y 같은 경우는 뒤에만 2개 있죠? y제곱. 이해가죠? 네. 3번은 마이너스 4ab 곱하기 a제곱 b 곱하기 ab입니다. 곱하기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동일해요. 규칙은. 근데 조심할 게 있는 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4가 숫자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숫자가 1이라고 보면 되고요. 1 곱하기 1, 여기서 곱하기 1입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4, 숫자만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앞에 계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개 있는 거죠. 아까도 보니까 이거 계속 또 틀린 학생이 있던데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A 위에 숫자 없다는 얘기는 숫자 1제곱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 한 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A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1개, 2개, 1개니까 총 몇 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A는 4제곱이고요. B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개씩 있는 겁니다. 한 개, 총 3개 있네요. 그쵸? B에 3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곱하기 굉장히 쉽죠? 곱하기. 뭐요? 이제 1-2에 3번 어떻게 풀어요? 이제 1-1에 3번? 1-2에 3번. 1-2에 3번? 하나씩 풀어 앞에서. 이걸 잠깐만 근데 이게 별로 안 어려워. 앞서 배웠던 지수법칙 써서 푸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예요. 마이너스 A 세제곱하고 A의 제곱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A, B의 제곱의 세제곱입니다. 가로를 3번 곱할 거예요. 홀수번 곱할 아니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무슨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하기 아니 뭐가 더하기야 곱하기- 이거지. 아니 마이너스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이면은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A예요 그냥? 12, 마이너스 12. 이거는 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2 세제곱 아니야? 곱하기 A 제곱 네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있을까? 더하기 뭐야? A 제곱 두 개를 혼돈하지 마시고 이거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숫자끼리 문자끼리인데 숫자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요 앞에는 숫자 계수 1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한 마이너스 1을 적는 거고요. A제곱에 A제곱이니까 A제곱 적어야겠죠. 근데 아래 거는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잖아. 그렇지? 덧셈 때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동류항끼리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거 동류항 맞나요? A제곱 A제곱 동류항 맞네? 그때는 계수끼리 계산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예요. 뭐겠어요? 예. 플러스 1 A제곱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만약에 저 위에 식에서 2가 없다면 그냥 마이너스 A 4제곱인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1이 생각됐다는 거 배웠잖아. 이해됐어요. 자,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곱셈은 되게 쉽게 해결되죠. 곱셈이 제일 쉽죠. 이거는 뭐 요령이 너무 간단해서 끼리끼리 곱셈한다. 숫자끼리, 문자끼리. 아까 좋은 질문 했습니다. 부호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호 바로 뒤에 숫자 1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로 보고. 자, 이제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별 요령 없어요. 그냥 역수의 곱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2x 세제곱 y 나누기 3xy. 요거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한 뭉텅이의 단항식에서 뒤에 있는 한 뭉텅이의 단항식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근데 간혹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쌤들이 있어요. 아니요. 맞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 생각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거다. 얘는 이것의 이 곱하기를 생략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에처럼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근데 간혹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 있어요. 학교 셈이든 어디 셈이든. 근데 여러분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학교 셈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얘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보는 게 좋아요. 이건 실제 있는 사를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거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간혹 아래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가 달라요, 둘이 서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걸로 쓰겠지만 간혹 두 번째 거라고 말하는 쌤들이 있습니다. 간혹. 한 번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학교 쌤한테. 선생님 이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확인해 보고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 쌤이 2번이야! 라고 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2번처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학교 쌤이 만약에 1번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우는 앞으로 배울 방법을 풀면 선생님 되는데 불가라고 하면요? 뭐라고요? 그럼 제가 불가라고 하면요? 자, 무슨 말 이해 가죠? 이건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헛소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위에 걸로 생각하는데 간혹 몇몇 선생님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요, 둘이. 무슨 말 이해 가죠? 우리는 일단 위의 방법으로 풀 겁니다, 계속. 아까 했지? 단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원래는 그런 오해를 없애려면은 괄호를 치는 게 확실하죠. 이 괄호를 쳐면은 더 이상 이제 트집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거 갖고 평가하는 셈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배우게 될 때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학교 쌤한테. 자, 어쨌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예요. 즉 12x 세제곱 y에 나누기 3xy를 곱하기 3xy분의 1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나누기니까 분모로 봐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그렇죠? 앞에 있는 12x 세제곱 y가 분자고 뒤에 있는 3xy가 분모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쪽은 다 곱하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약분하면 되는 거거든? 3분의 10이네 분자가 4고요, 그렇죠? x는 분자의 3개의 분모 1개입니다. 하나씩 약분하면 x 2개가 분자 쪽에 남겠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y 같은 경우는 둘 다 약분되니까 y가 안 남네요.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1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답은 얘가 되겠네요. 4x고, 그렇죠?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다시 한번. 단항식의 나눗셈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곱하기 역수로 고치는 게 제일 무난해요. 물론 조금 더 숙달된 친구들은 이것도 아까처럼 합니다. 어떻게? 숫자끼리 나눗셈, 문자끼리 나눗셈 이렇게 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은 12 나누기 3 하면 4 나오죠, 그쵸? x 세제곱 나누기 x 하면 x 제곱 나오는 거 이해 가요? y 나누기 y는 1이잖아, 그치? 곱하기 1. 답은 4x제곱.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요령은 비슷합니다. 끼리끼리 한다. 숫자끼리, 개수끼리, x끼리, y끼리, a끼리, b끼리 각 끼리끼리 한다는 거고요. 곱하기일 때는 당연히 곱하기해서 쓰는 거지만 지금처럼 나누기 때는 나누기해서 적어주면 돼요. 12 나누기 3, x제곱 나누기 x, y 나누기 y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헷갈린다 싶으면 어떻게 해라? 곱하기 역수를 이용하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필수제 2번을 통해서 몇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첫 번째 문제가요. 10a 세제곱 p 나누기 5a예요. 자, 숙달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10 나누기 5에 는 2, a 세제곱 나누기 a니까 a 2개가 남아요. b 나누기, 여기 b가 없네요. 그러니까 b 나누기 1로 보면 돼요. b 나누기 1은 b죠. 정답은 2a 제곱 b예요. 숙달이 되겠어요? 네.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 분자 적어주면 됩니다. 5a를 분모에 10a 세제곱 b를 분자 적으면 돼요. 5분의 10이네 약분하면 분자 쪽에 2가 남죠? 그래서 2가 남았고요. a 같은 경우도 3개, 1개, 하나씩 지우면 2개가 분자 쪽에 남겠죠? 이렇게, 그쵸? b는 분자에만 있고요. 이게
확인 문제 3번 같은 경우 아니 확인 문제 확인 문제 뭐 있어? 아니 위에 위쪽에 있잖아요 필수에 위에 거기 2번 같은 경우에 이게 3x 이거 아 뭐지? 뭐야? 뭐라 알렸지? 아 이게 그 위에 4분의 3 원래 4분의 3 x 제곱이었잖아요. 이 역수를 고치니까 3분의 4 x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4분의 3x 제곱은 이 x 제곱이 분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 뭐라고요? 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역수 취하면 3x 제곱분의 4죠. 아 이해됐어요. 네, 네. 자, 2번은 3xy 제곱에서 3xy분의 1을 나누래요. 자, 이게 이제 역수로 나누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릴 건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가지 방법을 달아두는 게 좋아요. 나눗셈, 끼리끼리 나눗셈 하느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역수 곱하기도 배웠으니까, 그치? 앞에 있는 3xy 제곱 그대로 쓰고요. 뒤에 있는 이 나누기 이 부분을 곱하기로 치면 뭐가 되죠, 이게? 뒤에 거 역수니까 3xy가 된다, 이게. 그쵸? 얘가 무슨 말인지? 네. 3xy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1분의 3xy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단하나씩 곱하기 단하나씩입니다. 3, 3, 9, x 하나, 두 개, x 두 개 나왔고요. y 두 개, 한 개가 y 세 개가 되겠죠. 정답은 9x 제곱 y 세제곱이 될 거예요. 오. 네. 3번은 16a 4제곱 나누기 2a 제곱 나누기 4a입니다. 네. 자, 원칙적으로는 앞에 거 먼저 나눗셈 하고 그 다음 나눗셈 하면 돼요. 그래서 16 나누기 2니까 8, a 4제곱 나누기 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서 4a를 나누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본다면 8 나누기 4에서 2, a 제곱 나누기 a에서 a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안 되면은 뭐 한다? 역수 곱하기를 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항식은 곱셈은 끼리끼리, 나눗셈은 끼리끼리 하던가 역수로 고쳐서 곱하기로 풀던가 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죠? 요령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혼합계산입니다. 막 섞여 있는 건데요. 필수예제 3번. 요령은 똑같아요. 그냥 가로 순서대로 푼다는 건데, 첫 번째 문제 보니까 16a 4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12a 제곱 곱하기 3a라고 해요. 자신이 없으면 역수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은 요만큼 단항식 나누기, 요만큼 단항식 곱하기, 요만큼 단항식이에요. 나누기와 곱하기니까 앞에서부터 하는 거다. 그렇지? 이만큼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 16a 4제곱에 이 나누기 부분이 힘들면은 곱하기로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 1분의, 분모 1로 본다면은 역수는 마이너스 12a 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뒤에는 곱하기 3a가 있다.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처럼 생겼습니다. 숫자만 묶어도 되겠죠? 자, 숫자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그쵸? 이건 16이고요. 이건 3이에요. 16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마이너스 4.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요. 약분하면은 4가 되겠네. 그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방금 봤듯이 저기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 있는 거, 저 빼기 아닙니다. 음수로 곱한다는 개념이에요. 그쵸? 아,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음수로 곱한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아까 했듯이 4a제곱 빼기 3a와 4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a는 다른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위에 거는 단항식 빼기 단항식이고요. 아래 거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입니다.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 동령끼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동령인가요 혹시? 동령 아니죠. a가 두 개 한 개니까. 그쵸? 네. 그래서 1번은 그냥 저 상태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저게 답이거든요. 2번 같은 경우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에요. 이거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숫자 4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a 두 개, a 한 개 뺐으니까 a 세 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빼기인지 음수를 곱하기 하는 건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봤더니 양씨가 하나 틀린 거 있어가지고 왜 틀렸어요? 왜 틀린 거 없는데요? 질문하다가 나왔었는데요. 그 질문의 이유가 이겁니다. 중간에 빼기가 아니라 음수 곱하기입니다. 잘 보시라고 다시 한번. 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은요, a는요,
A 4개와 A 1개, 총 A 5개가 분자에 있는 거고요. 이 A 2개는 보다시피 분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 5개가 분자에 있고 A 2개가 분모에 있으므로 A가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총 3제곱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해 갔어요? 네. 2번 12xy에다가 마이너스의 2분의 xy의 제곱을 곱하고 나누기 3x 제곱 y를 한대요. 바로부터 먼저 푼다고 다시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단항식이고요. 요것도 단항식이에요. 이거 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마이너스 9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빼기가 아니라 이건 음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이거는 3x 제곱 y. 이렇게 세 개의 단항식을 곱하기하고 나누기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부터 푼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풀어볼게요. 짝수 제곱이네. 그럼 앞에 있는 이 음수라는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양수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제 안 써도 되고요. 자, 아까 배웠습니다. 지수법칙. 이 제곱은요. 분자에도 제곱되고 분모도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법칙입니다. 분배법칙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에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분자인 xy의 제곱입니다. 이게 x제곱 y의 제곱이 돼요. 이해 가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괄호가 고쳐집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앞에는 12xy가 있고 곱하기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나누기 3x제곱 y입니다. 뭐? 밖에 누구 계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네, 나는 갑자기 복선돼.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칠판에다가 풀이를 대충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분명히 칠판에다가 모든 풀이를 다 적습니다. 분명히 그렇다시피. 그치?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 틀리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때리지 마요. 나는 이렇게 푸는데 왜 니들은 이렇게 안 풀어요 그러면? 응? 내가 옛날부터 1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쓰라고 좀. 응? 중학교 때부터는 수학을 이제 써야 됩니다. 손으로 써야지 수학 늘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12xy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4분의 x제곱 y제곱 대로 쓰고요. 이 뒤에는 나누기. 자, 나누기 같은 경우는 역수 쓰다가 쓰니까 곱하기로 쓴다면은 3x제곱 y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와, 니 진짜.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미치는데요. 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암산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암산 수준. 머리가 이건 선생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또라이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를 안 근데 한. 진짜 어지러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전에. 공부를 안 내가 해도 이런 얘기 했어요. 시끄러워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시험 보는 시절. 여러분 요즘 중학교 1학년 시험 안 보지만 옛날 중1 애들 시험 보는 시절 중1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보내가 60점인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수학 100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누구나 100점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무슨 말 이해가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주말 동안 숙제 다 했습니까? 미래 숙제? 네, 다행이에요. 네. 나 확인이 안 되네. 휴일날 가져올게요. 확인 안 되나? 좀 다 했어요. 진짜 다 했는데. 그래 놓고서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진짜 다 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포인트는 아까까지는 단항식 2개의 곱셈 혹은 단항식 2개의 나눗셈이었어요. 그쵸?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잖아. 그치? 이만큼 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세요. 라든지 이만큼 한 다음에 한 번 더 나누세요라고 해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럼 뭐야 개념이? 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구나 이거 아닌가요? 기본이? 다 곱하기 나누기인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기본 원리가 뭐라 했어? 곱하기 숫자끼리 x끼리 y끼리 한다.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1교시 때 배웠던 지수 법칙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거 하다 보니까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xy의 제곱 이게 뭐냐고요? 지수 법칙 중에 뭘 배웠어 아까? a분의 b를 n제곱하면은 a도 n제곱 b도 n제곱 한 배워도 기억납니까? 4번 공식? 좋아요. 각각 그것좀 한다고 배웠죠 분명히. 그쵸?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 그럼 분모도 제곱이고 분자도 제곱이구나. 대신에 이것도 따로 했었죠. 앞에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는 거 결국 플러스 아니냐 해서 일단 마이너스는 가볍게 제껴두시면 되고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거는 분모인 2도 제곱되는 거고 분자인 x, y도 제곱되는 거예요. 또 지수법칙이죠. 제곱이 각각 된단 말이야. 그치? 앞에 x도 제곱, y도 제곱, 분모는 4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가요? 1단계 뭐 했습니까? 나는 단지 괄호만 풀었어요. 지수법칙으로. 와, 그런가요? 지수법칙으로 괄호만 풀었고요. 두 번째, 이거를 고치는 거는 단지 뭐 했어요? 나누기 단항식을 곱하기 역수로 고친 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시피. 그치? 미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는 분명히 얘기했죠. 다 적어줬어요. 칠판에 보다시피. 대박. 여러분은 안 적는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답이 뭐죠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답만 적죠. 아니, 아닌데요? 제가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프릴 때다 적어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됐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뭐 나오면 돼요? 그냥 초등학교 시험 보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 모르겠으면 그럼 겹치고 분모 4 곱하기 3 12에 x제곱의 y네 이게 분모고 분자는요 이거 어떻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곱하나 안 하니까 그럼 12 곱하기 x 하나 x 두 개 x 총 3개네요 y 하나 y 두 개 y도 총 3개고요 이거 이해 갔어요? 네. 네. 약분해봐요 이제 12분의 12는 약분하면 1이고요 x 두 개 x 3개니까 분자 쪽에만 x가 하나 남겠죠 Y 제곱이요. y도 하나씩 약분하면 y 두 개가 남겠죠. 정답은 뭐예요? x, y 제곱. 할만하죠. 풀이 자, 활용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목표는 30페이지에 있는 스텝 1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죽어라 푸시면 질문해도 돼요. 간단. 근데 잠깐 여기 진짜 금방 근데 오죠. 저 이거 딱